경청 3악장 세 번째 이야기. 영혼의 귀. 사흘분의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했다. 텐트와 담요도 잘 말아 챙겼다. 소리채집을 위해 많이 돌아다녔기에 산타기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다. 물론 성취하는 몸 상태가 문제였지만 지금 이토벤에게는 치악산의 보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토벤이 열의를 보이자 공명통은 지난 기억을 되살려 나무 노인이 산다는 오두막의 위치까지 직접 그려주었다. 굴락지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아요. 더구나 굴락을 찾는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무를 베온다 해도 악기에 쓰려면 한 10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나무 노인을 찾으면 길이 생길 거요. 그 나무 노인이 목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산자락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고 확인하고 올라가 봐요. 공명통은 말끝을 흐렸다. 정작 이토벤이 배낭을 메고 나서자 은근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나무 노인을 만나든 못 만나든 자주 연락해요. 찾기 힘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토벤의 마음은 달랐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강 팀장이 버럭 화를 내었다. 공명통의 표정이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벌써 이틀째요.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지도까지 그려주며 부추겼습니까? 더구나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라면서요. 하루 이틀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금세 내려올 줄 알았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네요. 사람 참 어찌 이렇게. 팀원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하루를 더 기다려 본 후에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핸드폰 끊긴 지는 얼마나 되었죠? 어제 아침까지는 통화가 되었어요. 힘은 들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나무 노인이 사는 계곡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늦어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는 연락이 올 것 같으니 좀 기다려봅시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빛이 들어오는 쪽을 더듬어 문을 밀어보았다. 이내 자그마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다행히 방 안은 따뜻했다. 장작을 떼고 있는지 매캐한 연기가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토벤은 귀를 만지며 소리를 내어보았다. 조금 먹먹하기는 했지만 감각은 멀쩡했다. 고된 산행을 마친 다음 날처럼 온몸이 뻐근했고 왼쪽 발목이 유난히 시큰거렸다. 기억을 되살려 보았지만 이곳에 오게 된 경위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도 어지럼 때문에 발을 헛디딘 모양이군. 다시 방안을 살펴보니 전화니 텔레비전이니 변변한 문명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한쪽 벽 전체를 가리다시피 한 나무판으로 얼기설기 짜놓은 책장 위로 상당한 분량의 책이 쌓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걱정하고 있을 공장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정신이 좀 드시나. 웬 노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깡마른 체구에 하얗게 센 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덕분에 차돌같이 단단해 배는 노인이었다. 발을 헛딘 게지. 큰일 치를 뻔했어. 손님은 명줄을 길게 타고난 모양이요. 계곡 아래로 바로 떨어졌다면 명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거요. 나무 뿌리가 손님 은이니요. 하기는 내가 조금 일찍 산을 내려왔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늘이 도와준 줄 아시오. 이토벤은 몸을 일으켜 노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헌데 몸도 부실한 양반이 산골은 무슨 일로 헤매고 있었소. 이토벤은 악기를 만들고 있으며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 나무 노인을 찾고 있었노라 대답했다. 그러고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금시초문이요.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퉁명스러웠다. 노인은 50년 넘게 산삼과 약초를 캐러 다니는 신만이라고 했다. 젊어서부터 전국을 뒤지고 다니기가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무 노인이 아니라 신만이라 해도 이토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솟은 이토벤이 다시 보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노인은 그따위 보물 얘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노라고 일축했다. 이 산에 오랜 가문비 군락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문비 나무야 지천에 있지. 허나 그게 당신이 말하는 보물인지 뭔지 아닐게요. 낙심천만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노인이 지나가는 소리로 우물거렸다. 젊어서 희귀한 가문비 나무 군락을 본 적은 있지.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신 적이 있다고요? 이토벤의 말을 못 들었는지 노인은 볼 일이 없다며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이토벤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잠시 후 노인이 불쑥 방문을 열더니 말했다. 근처 산채에 다녀오려는데 연락처 주시게. 이토벤은 산길을 걸 형편이 못 되니 산채를 내려가는 길에 연락해주겠다는 거였다. 공장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노인이 떠난 후 이토벤은 다시 홀로 남았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마치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형상이었다. 천혜의 요새와도 같아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밤이 이슥해지자 기온이 급히 떨어졌다. 아랫목에 누운 이토벤의 귀에는 벌써 산을 휘돌아오는 바람이 계곡의 물을 만나 반가운 미래를 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궁금해진 이토벤은 점퍼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자연이 만드는 소리는 오묘했다. 대숲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쌀쌀한 초겨울 바람을 맞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찬 기운이 뱃속 깊이까지 내려가 정신을 맑게 했다. 노인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한참 떨고 있어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밤늦게야 산막으로 돌아왔다. 밤에 혼자 다니시려면 외롭지 않으세요? 손님이라면 어떨 것 같소? 노인은 화로에 불을 지피며 되물었다. 이토벤은 노인의 눈을 살폈다. 내가 산에서 이렇게 산 지가 거의 반백년을 넘었을게요. 그러니 산과는 아주 친해졌지. 산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친구야.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이 산의 일부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게요. 친구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전혀 외롭지 않지. 친구들이 들려준 소리라뇨? 만물은 모두 자기 고유한 소리가 있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저기 하늘에 떠있는 달도 자기의 소리가 있지. 태양도 구름도 모두 저마다 말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손님 귀에는 안 들리던가. 이토벤은 노인이 돌아오기 전에 마당에서 서성이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며 가만히 웃었다. 한평생 그렇게 다니다 보니 그 소리들이 조금씩 들린다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래 이제는 외롭지 않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손님도 나처럼 산에서 살다 보면 듣게 될 거요. 이토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터득했을 따름이요. 눈을 감고 나무에 기대어 나무의 호흡을 상상하면서 숨을 고르면 신기하게도 나무의 기운이 전해지지. 나무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 재미있는 것은 꽃도 나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고 대답한다는 거야. 자세히 들어보면 미물들까지 서로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우리 인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일 뿐 온 우주는 서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요. 자연의 품에 안겨서 오랜 시간 살 수 있다면 만물의 소리에 귀를 열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토벤은 노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바이올린 제작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에 괴로웠다. 그렇지만 발목에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조바심을 내려놓는 게 옳을 것이다. 노인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은 재주가 있는지 이토벤에게 느껴지는 초조함의 근원에 대해서 물었다. 이토벤은 자신의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공장 3팀의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예 어르신, 저는 요즘 눈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읽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오.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듣고 있지 않나요? 이토벤이 노인에게 되물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법이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게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속마음은 꼭꼭 숨겨놓은 채 마음에도 없는 말들만 늘어놓게 되는 것 아니겠소. 글쎄요, 꼭 그렇기만 할까요? 이토벤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대는 노인의 심사가 궁금해졌다. 노인은 문득 옆에 놓이는 투박한 찻잔을 들어 이토벤에게 내밀었다. 아차, 한 잔 드시게. 잔에는 식어버린 찬물이 반쯤 차 있었다. 아마도 노인이 마시던 것이 듯 싶었다. 이토벤이 받아들자 노인은 차를 따르려 했다. 이토벤이 망설였다. 아이 보시게, 내가 주는 물맛 보려면 먼저 자기 잔을 비워야 하지 않겠나. 이토벤은 어쩔 줄 모르고 잔을 든 채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게. 이 잔은 쓸모가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잔이 비워져 있기 때문일 걸세. 기억하시게.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도리요 자연의 이치라네. 노인은 잔을 빼서 자기 입에 털어놓고는 찬물을 한 잔 가득 따라 이토벤에게 건넸다. 노인은 투박하지만 날카롭게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 내가 산속에 살면서 터득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연 만물의 대화하는 방식이요. 그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이 절대 없지. 낮은 밤에게, 밤은 낮에게.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러 감싸며 진정으로 필요한 얘기를 들려준다네. 자연 만물이 장구한 세월 동안 단 한 채 어김없이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온전한 순환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가요? 바로 그거지. 자연 만물의 생명의 약동이 가득한 것은 그들이 서로 거스르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 자연은 서로에게 귀를 닫는 법이 없거든. 노인과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토벤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이 밤처럼 깊은 대화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식을 얻지. 하지만 지혜는 자연이라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시게. 아무래도 노인은 산속에 묻혀 사는 평범한 신만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이것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자연이 내게 가르쳐 준 게야.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쉽게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토벤은 솔직히 물었다. 공자도 나이 60되어서야 귀를 열고 순하게 듣는 이순의 경지를 도달했다지 않소. 그러니 세속 사람들이야마 제대로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나. 노인은 책장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마 입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 즉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일게요. 소리 없는 말이 무엇이오? 바로 마음의 소리 아니겠소? 그래서 장자도 말 없는 무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지.